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내려갔어. 내려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일어날 때 허리가 다시 펴지면서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보통 사람들의 운동량이 GOPT입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이 아마 스쿼트일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쿼트, 처음에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운동도 아마 스쿼트일 텐데요. 스쿼트를 해보신 분들 자세 잘 나오나요? 자극이 허벅지나 엉덩이에 자극이 잘 오나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어깨가 불편해서 스쿼트 자세가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스쿼트가 단순하게 보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발목을 컨트롤해야 되고 무릎도 컨트롤해야 되고 고관절을 컨트롤해야 되고 이 복압도 컨트롤하고 등도 펴야 되고 어깨도 펴고 시선도 체크를 하고 속도도 체크하고 운동 리듬도 체크를 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단순하게 팔을 구부렸다 펴낸 이두근 운동들처럼 관절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닌 스쿼트는 우리 몸의 관절 모두 관절 전체를 한 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회원분들에게 스쿼트를 가장 많이 지도를 해드려 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른 어떠한 신체적인 자세라든지 아니면 골격의 어떠한 문제들, 근육들의 불균형 때문에 자세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발목의 가동성이 충분하게 발끝이 배 쪽으로 구부러져야 되지만 발목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깊게 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관절이 뻣뻣한 경우입니다. 허벅지가 바닥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거를 스탠다드한 스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허리가 말린다든지 아니면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스쿼트를 맨몸으로 했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무게를 얹고 내가 바벨 스쿼트를 한다면 부상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부에 힘을 잘 주는 방법, 몸통을 안정성 있게 복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른 상태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에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편한 느낌들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 허벅지의 자극만 고스란히 느끼면 좋겠지만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면 좋겠지만 한 세트에 10개씩 그리고 4세트나 5세트를 하면 50번을 하게 되는데 50회를 하는 동안에 허리가 버딩크가 나타난다든지 무릎이 계속 흔들린다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면 스쿼트를 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거나 고관절의 가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몸통에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벨로 하는 스쿼트는 잠시 밀어두시고 고관절, 발목, 코어를 기능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바벨 스쿼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쿼트를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닌 바벨을 메고 스쿼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벨을 내 몸에 완전하게 견고하게 잘 밀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벨을 잡을 때 위치와 견갑골과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바벨을 잡고 들어가서 목을 구부렸을 때 손으로 만져보면 가장 튀어나온 이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뼈 아래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아래다 놓고 좌우로 움직여서 안전하게 내 목에 불편함이나 통증 없이 바벨 스쿼트를 할 수 있을 때 언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드를 바벨을 감싸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는데 이 두꺼운 간격만큼 몸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언넥을 하죠. 하나, 둘 나옵니다. 언넥을 시키고 하나, 둘 더 뒤로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스쿼트를 정말 힘들게 한 다음에 한참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벨을 잡고 언넥 시키고 한 걸음만 뒤로 와서 스탠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팔꿈치를 뒤로, 팔꿈치가 바닥 방향을 향하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렇게 뒷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견갑골을 서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바벨이 내 몸에 완전하게 밀착이 되게끔 어깨를 이렇게 접고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나와야 되죠. 가슴 근육들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뒤로 가지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돌렸더니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바벨을 견고하게 어깨에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슴 스트레칭과 어깨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발바닥은 본인이 편안한 너비 정도로 해주시면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좁기는 하죠. 너무 넓고요. 스탠다드하게 발을 이렇게 디뎌보세요. 제일 편안한 너비 정도를 벌려주시고 발을 11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바닥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종아리, 허벅지도 이렇게 같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고관절이 깊숙하게 끼워져서 좀 더 깊게 앉을 수 있는 스탠스가 됩니다.
정면에서 11시 5분도 괜찮고 10시 10분 방향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데드리프트는 제가 서 있는 발바닥 방향이 6시라고 했을 때 데드리프트는 8시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방향이 8시 방향입니다. 스쿼트는 7시 방향이 되죠. 자, 7시 방향, 8시 방향입니다. 스쿼트는 7시 방향인데, 대부분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을 메고 엉덩이를 일단 뒤로 빼죠. 그러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무릎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앞꿈치가 이렇게 들리게 돼요.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고관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엉덩이가 바로 의자에 앉듯이 바로 7시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앉으면 되냐면, 내려갔을 때 허벅지가 평행이 될 때까지. 엉덩이가 8시 방향으로 빠지는 거는 데드리프트의 8시 방향이고, 사용되는 근육들은 이 햄스트링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치가 되죠. 이렇게 살짝만 방향을 바꿔도 허벅지 앞쪽으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쿼트를 할 때 잘못하는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고 앉으면서 앞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불안정해지는 거죠. 7시 방향으로 엉덩이를 내려주시는데, 이때 무릎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하체 운동,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런지 같은 동작은 이 무릎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을 메인으로 우세하게 사용을 하고,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무릎이나 발목 관절은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릎 관절을 우세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릎이 먼저 구부러지고 고관절이 따라오죠. 자, 두 번째는 고관절을 우세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내 허벅지 사이로 배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이 잘 되려면 고관절이 충분하게 가동성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개구리 자세를 스트레치를 했는데 고관절이 90도 이상 접어지지 않는다면 고관절의 가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으나, 바벨을 메고 무게를 끼고 고관절의 가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벨 스쿼트를 한다면 분명한 거는 무릎과 허리가 부상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전에 곧바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고관절 스트레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발목도 스트레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바로 먼저 하고 괜찮다면 무게를 올리시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죠. 허리와 골반이 말리는 거를 버드윙크라고 하는데, 엉덩이와 허리가 윙크하듯이 말린다고 그래서 버드윙크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일어날 때 허리가 다시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허리는 이렇게 됐을 때 디스크의 압박을 받게 되죠. 일어나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릎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고, 이 이유는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골반에 붙어 있는데,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타이트하신 분들,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골반이 말릴 수 있다. 코어를 잘 잡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말릴 수도 있고, 스쿼트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도 허리 골반이 말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추 7번 바로 아래에다 올려놓고 팔꿈치 뒤로 어깨를 접어주고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10시 10분 방향으로 다리를 벌리고, 내려갈 때에는 고관절이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무릎이 이렇게 오므러지지 않게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다 보면 발바닥의 안쪽 면이 떨어지게 되죠. 발바닥을 다 붙인 상태에서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과 같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줍니다. 이렇게 잘 내려갔는데, 또 일어날 때 무릎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 무릎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런지 동작을 통해서 여기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허벅지를 무릎에서 고관절까지 나눈다면, 절반으로 나눈다면 아래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위쪽, 허벅지 위쪽과 엉덩이,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관절을 우세하게 사용해서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에는 호흡을 들여 마시고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호흡을 내려갈 때 들여마시고 올라올 때 뱉는 패턴도 괜찮지만 우리가 20kg 바벨을 메고 한다는 거는 무게를 나중에 추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코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호흡을 내려갈 때 들여마시는 것보다는 자 위에서 숨을 멈추죠. 올라올 때도 배 힘을 꽉 주고 다 올라온 다음에 호흡을 뱉는 거죠. 만약에 호흡을 들여마시고 밑에서 후 하고 올라오게 되면 몸통은 복압이 풀리면서 체간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빈발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무게를 끼우고 운동을 하는데 복압이 풀린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공기를 넣고 빵빵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참으면서 내려갔다가 다 올라오면 호흡을 뱉는 거죠. 뱉을 때에도 다 뱉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복압을 유지를 하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는 거예요. 이 코어 운동을 할 때 플랭크 동작을 할 때처럼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뱉는 겁니다.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일어나는 게 목적인 이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허리를 많이 쓰는 거죠. 허리는 중간에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7시 방향으로 내려가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 관절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내려갔다가 스쿼트하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 때에는 자, 이 부분이 전면부죠. 여기가 중간입니다. 미드풋이라고 하고 이 리어풋인데 이 중간 부위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앞쪽에다 두면 근육 근막들은 무릎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뒤쪽은 이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부분에 체중을 실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을 하는 도중에 어깨가 너무 불편해, 손목이 너무 많이 꺾여서 불편해 라고 한다면 이 고관절을 사용하고 무릎을 컨트롤하고 엉덩이를 7시 방향으로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바벨을 잡고 복압이 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쿼트를 바벨 스쿼트를 하셔야지 안 나오는데 굳이 바벨을 메고 스쿼트를 하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베이직한 기본 프레임을 잘 만들어 놓고 무게를 올리고 테크닉을 올리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바벨 스쿼트를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벨은 경추뼈 7번 아래에다 내려놓고 좌우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보고 언렉 시켜주고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편안한 정도의 다리를 벌려주시고 발바닥은 11시 5분 방향. 바벨을 잡을 때에는 팔꿈치를 뒤로 빼주고 견갑골을 서로 접어줍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7시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무릎이 모이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면서 발바닥 중간 미드풋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에도 완전히 고관절을 이렇게 펴게 되면 무게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져서 약간은 고관절을 구부려주는 거죠. 자, 동작을 한번 5개만 해보겠습니다. 바벨을 이용한 운동들은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내 몸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건 허리 골반이 말려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면 바벨은 불필요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 허리와 무릎, 목, 어깨 이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무조건 잘 지키면서 해야 부상 없이 건강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